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미국 내 반응 엇갈렸다면서요? 네,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북핵 특사단은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핵이 완성된 상황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응은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위원장은 북핵은 미국 해부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균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 국무부 인사들도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유효할 것이라며 앞으로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드윈 스틀러 헤리티지 재단 회장도 한국의 전술핵 배치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한국당 의원단은 잠시 후인 오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데요. 의원단은 방미 성과와 소감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군사 행동은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는 2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사 옵션은 있다며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And so for those who have said and have been commenting about the lack of a military option, there is a military option. 군사 옵션이 선호되는 방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외교적 해법에는 한계에 다다랐던 점을 강조한 겁니다. Or, we've been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and we're out of road. 함께 회견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도 더 많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와중에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등 공조 방안에 협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이 있은 지 12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신행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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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대북 지원 재개 등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영상 보고 문 대통령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기막힌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과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리다가는 우리와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고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된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 지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신경 어떨지 기막힌 한 줄 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헐리요?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방금 이제 우리 그 앵커 멘트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자막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 이야기 주창을 하시니까 예. 그 다음날 미사일 쏘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또 미사일 쏘고 예. 그래서 임시 배치 즉각적으로 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날 또 미사일 쏘고 예. 그래서 뭔가 그동안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또는 야권에 있을 때 생각해왔던 예. 그런 그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 그 전략들 다 이제 펼치고 싶은데 예. 그 펼치는 멘트를 할 때마다 그 다음날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니까 예. 뭐 이런 그 한숨 정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하. 박 교수님은 설상가상이라고 하셨네요. 신 대표랑 미리 서로 짜지를 않았는데 같은 예. 의미입니다. 근데 뭐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 저렇게 헐 그렇게 쓰는 것이 맞았을 텐데 저는 좀 예.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같은 뜻이죠. 예. 이게 사전적 의미는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꼭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고 예. 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어쨌든 간에 잘 풀려나가는 것을 바라지 뭐 전쟁이나 위기나 그런 것을 원치는 않았겠죠. 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구상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하려다가 이제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런 김정은의 선택들이 나타나니까 예. 이것이 바로 잇따라서 이런 난처한 일들이 지금 쌓이고 쌓였다.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 설상가상이다라고 예.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이 벌써 11번째인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까요? 앞으로라는 것은 뭐 길지 않은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도발이 아니고 예. 자기네들의 목표가 핵 보유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보유 완성의 뭐 9분 능선도 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9.5분 능선. 이제 몇 발만 더 디디면 바로 정상이 적인데 800만 달러 뭐 회담 뭐 인도적 지원 이런 거 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이죠, 지금.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사실은 뭐 잘 지내고 싶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문재인 정부와 즉 우리 남한과 잘 지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 핵 개발을 해서 완전히 공고화된 어떤 그 세습 체제를 이어나가겠다. 예.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몇 발만 디디면 되니까 1년 정도 앞으로 한 1년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도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유엔에서 사실 대북 제재 결의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물론 이 원유를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래도 매번 점증된 제재안이 나오는데 북한이 그냥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엔 자체가 이게 만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린 게 아닌가 국제사회 제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제재안 같은 경우에는 제재안의 속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야지 지금 그 제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75가 넘어갔는데 뭐 2371이 저는 훨씬 강력했다 생각하고 237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이 많이 타진 거죠. 그래서 예. 원한대로 갔으면 초안대로 갔으면 정말 강력한 그런 것들이 있을 충분히 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아침 이제 새벽 미국 시간에 맥메스터 미국 그 백악관 보좌관 안보 보좌관도 얘기를 했고 또 니케일리 대사도 지금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지금 제재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볼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없다. 미국도 그거를 미국도 지금 인정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있는 거죠. 거군요. 오늘 맥메스터 그 보좌관의 아예 기자회견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김정은이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핵무력의 종착점이 바로 이제 바로 앞에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공식 선언을 했죠. 오늘. 공식 선언을 예. 했죠. 끝장을 보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이번 더 이상 허풍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네. 적게는 짧게는 6개월, 늦어도 1년 내에 그들이 원하는 핵탐들을 탑재한 대륙간 예.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제재안이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1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예. 지금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엔 제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남은 옵션은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유엔 제재다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하는데 저는 예.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면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즉 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북한이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핵보유국 때문에 미국이 북한 공격하기 힘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제재로 과연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냐? 제가 이제 지금 유엔 제재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확 그냥 점프를 해야 되는데 예. 확 점프하는 것이 바로 이번 원안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또 깎여서 점진적인 안이 됐는데 우리가 개구리를 물에 넣어서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죠. 예. 고통도 몰라요. 예.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개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자기가 이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 예. 자기가 이 죽기 전에 이 물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는 이 물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예. 하면은 정말 강력한 걸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제재안에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예. 2010년부터 5년 동안 무료해가지고 2015년 7월 달에 이란이 손을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북한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이란 핵실험도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핵 개발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5년을 끌었는데 북한은 지금 다 됐는데 이걸 갖다가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네. 공격 가능성을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핵이라는 그 수단, 예. 그리고 핵을 움직일 수 있는 의지, 예. 그리고 북한의 모든 것. 이제 예. 세 개를 놓고 보면 의지는 이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예. 수단은 핵무기죠. 의지를 제거하면 이 수단은 또 의미가 없어지고 예. 또 수단을 제거하면 의지도 또 없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개를 같이 제거해야 되고 아니면 북한의 모든 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의지, 즉 김정은을 제거하는 부분, 즉 참수작전이라고 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잊어버린 그런 게 있는데 북한이 그 화성 12호 최초에 쏘고 할 때 그때 환구 15에서 뭐라고 사설을 냈냐면은 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그 김정은 정권을 그 교체하려고 하면 우린 개입해야 된다. 예, 그러나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는 우리는 그 개입할 수 없다. 어허. 안 하는 게 맞다. 예.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따라서 정권은 놔둬라. 네. 그러나 핵무기는 자기들도 싫죠, 사실은. 껄끄럽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환구 15에서 중국 입장에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진짜로 군사작전을 한다면 그런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러나 문제는 핵무기가 또는 그 핵 원료가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가장 확실한 것은 예.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김정은을.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선택 이걸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말폭탄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제한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뭐 많은 분석들이 이미 나와서 미국이 쓸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 선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 우리는 여전히 그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것도 군사적인 옵션 중에 하나지만 예. 일종의 무력 시위도 군사적인 옵션이 될 수 있고요. 해상 봉쇄 같은 것도 군사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좀 개념별로 약간 정리를 한다면 선제 타격이 있고요. 선제 타격은 뭐 이번에 화성 12형 쏜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먼저 예. 타격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북한의 산지한 미사일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행하기 힘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예방 타격이 있는데 예. 그것은 북한에 있는 이제 미사일과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북한의 산지에 있는 이제
그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나 이제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을 공격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산지에 있고 위치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지휘부 제거 작전, HBT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 거냐.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반드시 김정은을 대체할 개혁 개방을 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도 크고 그게 지금 군사적인 옵션의 큰 덩어리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속성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비용 대 효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옵션들을 실행했을 때는 한반도의 확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지금 우려 때문에 사실 군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썰전의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산산조각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잡소리를 못 나오게 하겠다. 정말 이미 말로는 전쟁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이 썰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게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미국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공격을 할 경우에는 말로 안 합니다. 말로 안 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3개 전단 정도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그것은 군사적인 어떤 선택의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말 확전의 가능성이 크고 말로 주고받아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거든요.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군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김정은이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문제 가지고도 지금 미국과 일본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꼭 지금이었어야 하느냐? 그게 아베의 어제 지적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일부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난 그 정권을 가지고 있을 여당이었던 시절의 10년, 그리고 야당이었던 시절의 10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볕 정책을 그대로 계속 해왔다면 이렇게는 안 왔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다시 햇볕 정책을 해야 되겠다, 또는 대북 유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핵이 이만큼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춰야 돼요. 물론 영유아를 지원하고 임산부를 지원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을 감시하고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지만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국가 전체가 여기에 여유가 생기면 결국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에 여유가 없어서 그걸 꼭 메워야 되면 다른 곳에 또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영유아 지원, 임산부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김정은도 이제는 국민들의 여론도 신경 써야 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군사비에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 핵의 이 완성이 800만 달러만큼 또는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며칠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늦어질 수가 있고 그것을 안 한다면 또 이만큼의 인민들이 불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꼭 하는 것보다는 조금 김정은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오히려 유엔 제재를 보충이랄까요?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의 설명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찬성합니다. 다른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 체제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을 따르는 250만 딱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2,200만 정도가 다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긴 호흡을 갖고 북한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말씀한 250만의 김정은 지지층과 일반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나머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한다라는 예. 것은 아하.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그 용도로 집행되는지는 사실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게 예.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니세프랑 지금 세계 식량 기구에 예. 들어가거든요. 그 유엔 상주관이 평양에 있습니다. 아. 그 모니터링을 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 국제 예.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모니터링이 안 되면 그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들이 시리얼 같은 유아식, 현물로. 예, 현물이고 전혀 현찰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대화하고 뭐 평화적으로 협상을 해라 그렇죠. 얘기를 예.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을 안 듣는 건 북한 아니냐.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니네가 좀 나서서 해라. 아, 명분이 생기는 그럼요. 명분이 그거는 되네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